그 10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선별진료소에서 코비드 검사를 하기 위해서 PCR 키트를 수급을 했는데, 코비드를 걸린 사람을 진짜 걸렸다고, 걸, 진단을, 걸렸다. 라고 할 확률이 98%고, 걸리지 않은 사람을 진단을 걸렸다라고 할 확률이 4%래요. 근데 어떤 해당 선별진료소에서 운영되는 사람은 요 코비드 걸렸을 확률이 0.1%래요. 걸린 사람의 비율이. 그러면 걸리지 않은 사람의 비율은 99.9%겠네요. 그랬을 때 실제 걸렸다라는 조건 하에 코비드 진단 키트에서 걸렸다라고 했다라는 조건 하에 진짜 그 사람이 코비드 걸린 사람. 이거는 이제 베이지 정리죠. 이 베이지 정리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요 전체 공간에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남자, 여자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은 남자든 여자든 뭐 예를 들어서 좀 불행한 얘기지만 암에 걸렸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어 probability, 암에 걸릴 확률은 어떻게 쓸 수 있는 거냐면은, probability 남자이면서 암에 걸릴 확률이랑 probability 여자이면서 암에 걸릴 확률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요건 거고 여기가 요건 거예요. 그럼 이거를 다시 써보면은 probability 전체 남자일 확률에서 probability 남자라는 조건 하에 암에 걸릴 확률, 얘는 이렇게 되는 거고, 이런 probability 여자일 확률에서 probability 여자라는 조건 하에 암에 걸릴 확률. 그래서 요거를 첫 번째 요런 정리를 뭐라 그러죠? 전확률 정리라 그러죠. 그러면 두 번째,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probability,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을 때 그 사람이 남자였을 확률. 남자였을 확률이에요. 그러면은 얘는 probability 암에 걸릴 확률을 뭘로 나누는 거죠? probability 남자이면서 암에 걸릴 확률인 거죠. 그러면은 요거는 이거는 이거고, 이건 다시 이거네요. 그죠? 그러면은 probability 남자였을 때 암에 걸릴 확률을 요거 전체로 나눠주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이런 정리를 베이즈 정리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베이즈 정리, 수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정리예요. 그러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도 베이지 정리예요. 뭐냐면은 진단이, 지금 요거를 이렇게 그려보면은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는 그냥 이렇게 그리면 돼요. 전체에서 이 코비드에 걸렸다라는 진짜 걸렸을 확률은 0.1%인 거죠. 0.001. 그죠? 진짜 코비드. 그리고 0.999는 코비드가 아닌 거예요, 진짜로는. 그죠? 그런데 이 진단은 어떻게 나올 수도 있냐면은, 진단상으로는 요거가 진단상으로 코비드일 확률이에요. 코비드인 이 공간이라고 해보면은 요거일 때는, 진짜 코비드 쓸 때는 98%인 거죠. 진짜 코비드가 아니었는데 코비드라고 진단될 확률은 4%인 거죠. 그러면은 지금 뭐냐면은 코비드라고 코비드 진단이었을 때 이 사람이 진짜 코비드일 확률, 이건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항상 요 꼴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나누기, 이거를 분모로 깔고 그다음에 요거 둘 중에 이거 곱하기 이거, 이렇게, 아니면은 뭐
이거 곱하기 이거 이런 식의 분자로 까는 항상 그런 꼴이에요. 그러면은 진단상의 코비드 확률은 0.001 곱하기 0.98 더하기 0.999 곱하기 0.04 분의 진짜 그 사람이 코비드일 확률인 거니까 우리는 지금 요쪽인 거죠. 요쪽. 그러면은 요거니까 0.001 곱하기 0.98 이거면은 이거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0.001 곱하기 0.98 나누기 0.001 곱하기 0.98 더하기 0.999 곱하기 0.04 하게 되면 0.04 하게 되면 0.0239 해가지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근데 요 다음도 코비드예요.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빨리 해보면은 전체 공간이 있어요. 전체 공간이 있어요. 이 물건을 A가 만들 수도 있고요. B가 만들 수도 있고 C가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불량품은 A나 B나 C가 다 만들 수도 있는데 요거일 때는 5%, 요거일 때는 3%, 요거일 때는 2%래요. 근데 A는 25%고 B는 35%고 C는 40% 이렇게 되죠. 그랬을 때 요게 불량품이었을 때 비일확률 요건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0.25 곱하기 0.05 더하기 0.35 곱하기 0.03 0.4 곱하기 0.02 분의 이게 B에 가는 거니까 0.35 곱하기 0.03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0.35 곱하기 0.03 나누기 0.25 곱하기 0.05 더하기 0.35 곱하기 0.03 더하기 0.4 곱하기 0.02 하게 되면 0.338이니까 33.9% 해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도 너무 중요하죠. 어떤 손해보험회사에서 자동차 보험의 보험금 청구 건수는 매 시간마다 평균 1인 포화송 분포를 따른대요. 그럴 때 앞으로 4시간 동안. 그러면은 요것도 포화송 1인 거고요. 요것도 포화송 1인 거고요. 요게 사고 날 확률이 사고의 빈도가요. 포화송 1인 거고요. 요것도 포화송 1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앞으로 4시간 동안 보험금 청구하는 횟수 같은 경우에는 뭐를 따르게 되죠? 포화송 평균이 4인 포화송 분포를 따르게 되는 거죠. 이거 왜 그러죠? 왜 그러냐면 포화송 같은 경우에는 X1, X2가 X1이 포화송 평균이 람다1 평균이 람다1인 포화송 분포고 X2가 평균이 람다2인 포화송 분포를 따른다고 해볼게요. 그럴 때 X1이랑 X2가 독립이면 X1 더하기 X2는 포화송 람다1 더하기 람다2인 포화송 분포를 따르요. 이거를 포화송 분포의 가법성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1시간마다가 평균이 1인 포화송 분포를 따르면은 요 4시간을 통으로 봤을 때는 평균이 4인 포화송 분포를 따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그랬을 때 3건 이상 나올 확률. 그러면은 3건 이상 나올 확률. 그러면은 4시간 동안의 사고 건수를 확률 변수 n이라고 할게요. 그럼 probability n이 3 이상일 확률은 1 빼기 probability n이 0일 확률. probability n이 1일 확률. probability n이 2일 확률을 빼면 되는 거죠. 헷갈리니까 요거 PMF에 적어보면 n 팩토리얼 분의 2의 마이너스 4의 n승 이렇게 해보면 1 빼기 n이 0일 확률은 마이너스 4고 n이 1일 확률은 4 곱하기 2의 마이너스 4고 n이 2일 확률은
이게 2고 16이니까 빼기 8 곱하기 2의 마이너스 4겠네요. 그러면은 1 빼기 13 2의 마이너스 4승 하게 돼서, 그러면 이거는 1 빼기 13 나누기 2.7183의 마이너스 4승 뭐죠? 13. 이거는 여기 나누기 했으니까 이렇게 되니까 얘는 0.7619 되니까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여기서 좀 헷갈릴 수도 있는 거 이거 보면은 x1이 평균이 람다 1인 포화송 분포를 따라요. 그랬을 때 2의 x1은 평균이 2 람다 1인 포화송 분포를 따르나요? 아니죠. 아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를 2배 했다고 해서 평균이 2인 포화송 분포를 따르는 거는 아니다. 왜냐면은 이 평균이 2인 포화송 분포더라도, 평균이 2 람다 1인 포화송 분포더라도 얘가 될 수 있는 거는 0, 1, 2, 3, 4 이렇게 되는 건데, 이 x1 같은 경우에는 x1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기 때문에 이 x1은 0, 2, 4, 6, 8 여기서만 확률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같지 않다 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3번은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이거는 계리모형론 이제 나중에 하실 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익숙하게 알아두셔야 되는데, 제가 첫 번째는 보통 많이 푸는 방법, 어떻게 푸는 거죠? 요 n에 n보다 1거나 크거나 같은 요 확률 변수 n에 요 조건부 확률의 PMF 요거를 구해서 기대값을 구하는 방법을 먼저 해볼게요. 근데 요 방법은 이제 그렇게 추천되지는 않는다는 거.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probability n이 n인데 n이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하에 n이 나올 확률은 어떻게 나오는 거죠? probability n이 n이고 n이 1보다 크거나 그거를 probability n이 1보다 크거나 같은 걸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n은 평균이 람다인 포화송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probability n이 0이 2의 마이너스 람다예요. 그죠? 그러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1 빼기 2의 마이너스 람다죠.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요거는 뭐죠? n 팩토리얼 분의 2의 마이너스 람다의 람다의 n이고, 분모가 1 빼기 2의 마이너스 람다 분의 1이에요. 근데 이거는 n이 1, 2, 3 여기서만 정의가 되는 거고, n이 0 이거나 그러니까 요 위에 게 아닌 거는 otherwise인 경우에는 0인 요런 확률 질량 함수를 갖게 되는 거죠. 요런 확률 질량 함수를 갖게 돼요. 그러면 기대값 EN의 n이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하에 n의 기대값은 시그마 n이 1서부터 무한대까지 n 곱하기 2의 마이너스 람다의 이거의 n 팩토리얼을 나누고 1 빼기 2의 마이너스 람다 분의 1 이렇게 나눠주면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뭘 알죠? 원래 이 n은 평균이 람다인 포화송 분포이기 때문에 이 n은 람다인데, 이거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n이 0서부터 무한대까지 n 곱하기 2의 마이너스 람다의 n의 n 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요거는 맨 처음이 0서부터 시작하는데
0을 넣어봤자 어차피 0인 거니까 이거는 뭐랑 같으냐면은 n에서부터 무한대까지 n 곱하기 n 팩토리얼 분의 2의 마이너스 람다의 n승 이거랑 같아요. 0을 넣으면 어차피 이게 0이니까 1서부터 더해도 똑같죠. 그러면 이게 지금 뭐죠? 요거죠. 그래서 이거는 1 빼기 2의 마이너스 람다분의 람다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구하는 거 리미트 람다가 0으로 갈 때 2의 n에 n이 1보다 크거나 같다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하에 n의 기대값 같은 경우에는 리미트 람다가 0으로 갈 때 람다분의 1 빼기 2의 마이너스 람다인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우리 지금 대표적인 극한에서 뭐가 있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2의 x 빼기 1은 1이죠. 그죠? 그러면 요 분모를 요런 꼴로 좀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위아래를 마이너스 x로 나눌게요. 위아래에다가 일단은 마이너스를 좀 곱해 볼까요? 리미트 람다가 0으로 갈 때 2의 마이너스 람다 빼기 1분의 마이너스 람다죠. 그러면은 얘는 리미트 람다가 0으로 갈 때 1분의 2의 마이너스 람다 1 빼기 이거를 마이너스 람다 이렇게 나누게 된 거니까 요거는 1로 가네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1 해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요 밑에 그 극한 구하는 부분 말고 요 부분 어떤 부분이냐면은 요 부분을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반복기대 법칙을 이용하는 건데 반복기대 법칙이 뭐죠? 어떤 확률 변수가 있고 어떤 확률 변수 x가 있고 요거에 대한 y라는 조건하에 확률 변수 x의 기대값 조건부 기대값이죠. 이 조건부 기대값인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요거 또한 확률 변수인데 어떤 거에 대한 확률 변수예요? y의 관한 확률 변수예요. 이거가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확률 공부를 이 부분은 꼭 다시 해보세요. 이거는 y, 요 뒤에 y에 관한 함수예요. 그랬을 때 이것도 또한 y에 관한 확률 변수니까 요 확률 변수에 대한 기대값은 뭐가 되냐? 그렇게 되면 이거는 이 x랑 똑같다 라고 하는 게 반복기대 법칙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2의 n이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 하에 n의 기대값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은 y를 두 개로 나눌 거예요. y를 n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n이 0일 때겠죠? 0일 때 이렇게 나누면은 첫 번째 2의 x고 n이고 n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기대값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어떤 기대값이 있을 거냐면 n이 0일 때의 n의 기대값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어떤 요 y라는 확률 변수는 n에 따라서 나눠지는 확률 변수인데 n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n의 기대값, n이 0일 때의 n의 기대값 이렇게 되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2의 ny 요 y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요 조건부 기대값 요것들의 기대값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n이 되는 거예요. 요 n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러면 얘는 알죠? 이 n은 람다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구하냐? 요거일 확률이 뭐죠? 요거일 확률은
확률 같은 경우는 probability n이 1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인 거죠. y가 요거의 확률이니까 n이 1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그러면 1 빼기 probability n이 0일 확률이니까 1 빼기 2의 마이너스 람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의 확률은 뭐죠? probability n이 0일 확률이죠. 2의 마이너스 람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probability n이 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에서는 이 n에 n이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probability n이 0일 확률에서는 기대값 n이 0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러면 요거는 지금 뭐죠? 1 빼기 2의 마이너스 람다.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구하려는 거 이건 거고, n이 0일 확률은 2의 마이너스 람다고,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는 좀 넌센스예요. n이 0이라는 조건 하에 n의 기대값. 그러면은 전 n은 무조건 지금 0인 거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n의 기대값이니까 0이에요, 그냥. 그죠? 그러면은 그러면은 요거는 1 빼기 2의 마이너스 람다에 2의 n이고 n이 1보다 이렇게 된다. 이게 뭐랑 같다? 요 람다랑 같다. 따라서 2의 n이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 하에 n의 기대값은 1 빼기 2의 마이너스 람다분의 람다다. 요거를 이렇게도 구할 수 있습니다. 요 밑에 확률은 요 극한값 구하는 거는 똑같으니까 생략을 하되,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게 더 쉽게 푸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나중에 계리모형론에서 조건부 기대값을 좀 편하게 하시려면은 지금 요 밑에 한 요 반복기대 법칙을 이해를 해서 요 푸는 방법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4번 보겠습니다. 확률 변수 n이 공정한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2번 연속으로 나올 때까지 던진 횟수래요. 2번 연속이래요. 그러면은 이 n을 구하래요. 지금 그냥 만약에 2번이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의미양분포인 거죠. 의미양분포. 근데 2번 연속이니까 이거는 그렇게 구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문제냐면은, 이제 기본적인 이제 확률 가정론 관련된 문제인데, 요거는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가 지금 2번 연속으로 나올 때까지 던진 횟수를 그냥 n이라고 할게요. 그거가 이제 n이라고 정의가 돼 있죠. 그러면 만약에 첫 번째 던져요. 첫 번째 던졌어요. 거기서 이제 앞면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에서 앞면이 나오면은 요 n 같은 경우에는 2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요 앞면이 나왔는데, 맨 첫 번째에서 앞면이 나왔는데 두 번째에서 뒷면이 나왔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꽝이 된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요 앞에 쓴 요 두 번의 기회는 날려서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됐을 때는 앞에 한 거 두 번은 날린 거고, 앞으로 더 필요한 횟수는 n번만큼 더 필요하겠죠. 그죠? 만약에 첫 번째에서 이제 뒷면이 나왔다고 해볼게요. 뒷면이 나오면은 이제 두 번째를 볼 필요도 없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첫 번째에서 뒷면이 나오게 되면은 그냥 첫 번째 이 기회는 날리게 된 거니까,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 필요한 그 동전을 던진 횟수가 n이 되는 거고, 이 앞에 첫 번째 기회는 날린 거고, 그래서 1 플러스 n이 돼요. 그죠? 그러면은 총 n의 기대값,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요 앞면 두 번째, 4분의 1이죠. 두 번 나왔을 때는 요 n이 2인 거예요. 그죠? 근데 앞면 뒷면 또 확률 4분의 1이죠. 그렇게 됐을 때는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요 두 번 썼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 n인데 그거의 기대값이니까 2 플러스 2의 n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에 이 첫 번째 뒷면이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 앞에 쓴 한 번은 낭비가 된 거고 앞으로 더 필요한 거는 n인데 그거의 기대값 2n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지 보면은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2분의 3 더하기 4분의 1, 2n, 2분의 1, 2n이니까 4분의 3, 2n 이렇게 돼서 4분의 1, 2n이 2분의 3이니까 2n은 6 이렇게 돼가지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15번 볼게요. 15번 같은 경우에는 두 학생 A, B의 과거 모의고사 이렇게 되는데 그냥 A는 정규분포 모의고사라면 425점이고 표준 편차가 30이고 B 같은 경우에는 412점이고 표준 편차가 16에 이렇게 된대요. 근데 이 두 개의 상관계수가 0.5다. 이걸 때 probability 뭘 구하는 거냐면은 B가 A보다 높은 점수를 가질 확률이에요. 이거는 뭐냐면은 중요한 문제인데 정규분포 같은 경우에는 정규분포를 선형결합을 해요. 선형결합을 해도 정규분포를 따라요. 그러니까 x가 정규분포고 y도 정규분포예요. 이렇게 됐을 때는 ax 더하기 by 이것도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어떤 정규분포를 따르냐면은 요거를 평균이 뮤x 시그마 x의 제곱 이렇게 하고 뮤y 시그마 y의 제곱 이렇게 되면은 2의 ax 더하기 by는 뭐죠? a 뮤x 더하기 b 뮤y죠. 그러니까 평균이 a 뮤x 더하기 b 뮤y인 정규분포이고 분산은 어떻게 되는 거죠? ax 더하기 by의 분산은 a제곱 베리언스 x b제곱 베리언스 y 더하기 2ab 코베리언스 xy죠. 그죠? 요거를 분산으로 하는 정규분포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활용하는 문제인데 요거를 활용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probability b 빼기 a가 0보다 큰 확률이에요. 그러면은 요거는 뭐예요? b도 정규분포, a도 정규분포니까 b 빼기 a도 정규분포의 선형결합. 정규분포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b 빼기 a는 어떻게 되는 건가 볼게요. b 빼기 a는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평균은 어떻게 되죠? 그냥 요거에서 요거 빼면 되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13인 거고 분산이 중요한데 그럼 베리언스 b 빼기 a 볼게요. 그러면은 베리언스 b 더하기 베리언스 a 더하기 2 마이너스 2 코베리언스 a b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베리언스 b는 뭐냐면 16의 제곱 베리언스 a는 30의 제곱 빼기 요 코베리언스 a b는 a의 표준 편차 b의 표준 편차고 요거 상관계수 이렇게 곱하면 되는 거니까 2 곱하기 A의 표준 편차 30, B의 표준 편차 16, 그 다음에 상관계수 2분의 1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건 뭐냐면 16의 제곱 더하기 30의 제곱 빼기 30 곱하기 16 하게 되면은 676이고 요거는 루트를 씌워보면은 26의 제곱인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요 b 빼기 a라는 새로운 확률 변수 요것도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마이너스 13이고 표준 편차가 26의 제곱인 그러니까 정규분포를 따르는구나 라고 알 수 있으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를 표준화를 시켜보면은 probability b 빼기 a가 0보다 큰 확률은 probability z고
0에 빼기 마이너스 13 하고 표준 편차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2분의 1이네요. 그러면은 표준 정규분포가 2분의 1보다 큰 확률. 그러면은 0.5 빼기 0.192 하게 되는 거니까 이거 답은 4번 30.8%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정규분포의 선형결합은 정규분포다 라는 거를 꼭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다. 16번 평균이 100이고 분산이 25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16인 확률 표본을 추출했을 때 x바의 10 백분위수를 구하시오. 일단은 백분위수가 뭔지를 한번 볼게요. 정규분포일 필요는 없어요. 그냥 모든 확률 분포에 대해서 다 성립이 가능한 거예요. 백분위수는 뭐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여기를 딱 잘랐을 때 여기가 13%예요. 그러면 요거는 13 백분위 수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여기 13%예요. 그러면은 요거는 13 백분위 수가 아니라 100에서 항상 백분위 수는 요 왼쪽 거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요 왼쪽 거 기준으로. 그러면 87%니까 얘는 87 백분위 수라고 해요. 그래서 백분위수는 항상 왼쪽 거. 이거 어떻게 기억하면 돼요? 누적 분포 함수 자체가 왼쪽을 보는 거잖아요. 왼쪽 거. 그래서 백분위수도 같이 보면 돼요. 요거랑 비슷한 거. 4분위수. 4분위수는 여기가 25%인 거. 여기가 25%인 거. 여기를 1, 4분위 수라고 해요. 여기가 여기가 50%인 거. 이거를 2, 4분위 수라고 하기도 하고 중위 값이라고 하기도 하고 50 백분위 수라고 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 이렇게 잘라서 여기가 25%인 거. 여기가 25%인 거는 여기는 3, 4분위수. 왜냐면은 왼쪽은 75%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중요한 거는 또 다른 통계치로서는 요 1, 4분위수하고 3, 4분위수의 범위를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4분위수 범위라고 해서 인터쿼타일 레인지라고 해서 이 분포가 얼마나 넓게 퍼져 있나, 이게 커졌으면은 이렇게 넓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나타내는 통계치이기도 해요. 그러면은 일단은 X바 볼까요? X바는 평균 샘플을 표본의 크기가 16인 샘플을 추출했다고 해서 평균은 똑같죠. 100이고 분산은 25였으니까 25를 16으로 이렇게 나눈 게 새로운 분산이 되는 거니까, 새로운 거는 100의 4분의 5의 제곱, 표준 편차가 4분의 5가 되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뭘 구하는 거죠? 10 백분위수를 x 10이라고 할까요? x 10 백분위수니까 이거라고 하면은 x 바가 x 10보다 작을 확률이 0.1을 x 10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표준화 해야겠죠. 그럼 probability 이거에 x10 빼기 100분의 5 나누기 4, 이게 0.1인 거니까 지금 보면은 probability z가 1.28보다 작게 0.9래요. 그러면은 요거는 지금 뭐가 돼야 돼요? 요거가 마이너스 1.28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100 빼기 1.28 곱하기 1.25 하게 되면 98.4, x10이 98.4 되게 돼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17번도 너무 중요해요. 요거 45에 15번 한번 보세요. 동영상 보시면은 mxt 8분의 1 더하기
8분의 3의 2의 t, 8분의 3의 2의 2t, 8분의 1의 2의 3t 이렇게 됐을 때 제가 좀 풀이 가지고 뭐 이렇게 좀 하수다 고수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이것만 그냥 한 번만 얘기할게요. 하수 풀이 좀 하수들 풀이는 분산을 구하네 그러면은 한 번 미분하자. 한 번 미분하자. 그 다음에 주로 구하고 여기다 구하면은 2x는 뭐가 나왔다. 그 다음에 두 번 미분하자. 주로 뭐가 나왔다. 여기다가 t에다 0 넣자. 그러면은 2의 x제곱 나왔다. 그러면 이제 베리언스 x는 이거 빼기 이거 제곱해서 뭐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하수예요. 이거는 요구에서는 절대 안 된다. 이게 사실 한 문제당 1분 내에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풀기는 좀 그렇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냐면은 요 확률 요 정률 생성 함수만 보고 요거의 확률 분포표를 바로 알아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하는 거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면은 제가 요 45의 15번 동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해 놨거든요. 요걸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요거의 x의 확률 분포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요게 지금 8분의 1이고 그러니까 2의 0t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0일 확률은 8분의 1, 1일 확률은 8분의 3, 2일 확률도 8분의 3, 3일 확률은 8분의 1인 거예요. 0이면 8분의 1, 1이면 8분의 3, 2이면 8분의 3, 3이면 8분의 1 이런 확률 분포표를 가진다. 그러면은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요 좌우가 딱 대칭이죠. 그러면은 이거는 2x는 0하고 3, 1하고 2 사이다. 그러면은 뭐가 되는 거죠? 1.5, 2분의 3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의 분산을 갖는 거니까 2x제곱 이렇게 해서 해도 되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할게요. 베리언스 x 원래 정의가 뭐냐면은 x의 편차 요 평균하고 떨어진 거리를 다 제곱을 한 거를 다시 평균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요 각각에서 1.5씩 뺄게요. 그럼 마이너스 1.5고 마이너스 0.5고 0.5고 1.5가 돼요. 그죠? 요 위에 거는 뭐가 되는 거냐면은 x 빼기 2x라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거의 제곱의 평균이니까 뭐냐면은 1.5의 제곱은 8분의 1이랑 곱하고요. 0.5의 제곱은 8분의 3이랑 곱하고 다시 0.5의 제곱은 다시 8분의 3이랑 곱하고 1.5의 제곱은 다시 8분의 1이랑 곱한다. 그러면 이거 답이 되네요. 그러면은 요거랑 똑같으니까 2 곱하기 9 나누기 4 나누기 8 더하기 3 나누기 8 나누기 4 하게 되면 0.75 하게 돼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이거는 너무 중요하고 꼭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18번도 볼게요. 확률 변수 U가 구간 1에서 2에서 균등 분포를 따를 때 다음 중 평균이 1인 지수 분포를 따르래요. 그러면 일단은 사실은 이거 사실 4개를 다 트랜스폼을 하고 있을 순 없잖아요. 다행히 1번, 2번, 3번, 4번 다 1대1 대응이라서 뭐 하려면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은 하기 전에 서포트라는 건 뭐냐면은 확률이 쉽게 얘기해서 확률이 존재하는 x의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 u는 어디서만 확률을 존재하게 되냐면은 1에서 2에서만 확률이 존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의 서포트는 1에서 2예요. 지금 우리가 근데 평균이 1인 지수 분포면은 요거의 서포트는 뭐죠? 쟤는 0보다 큰 거나 같은 여기서만
0보다 크다라고 할게요. 여기서만 확률이 존재해요. 그러면은 u를 어떻게 트랜스폼을 했을 때 0보다 큰 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번 볼게요. 1번. ln에 u 빼기 1이니까 u 빼기 1은 유니폼 0하고 1 사이죠. 그러면은 ln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ln u 빼기 1은 u 빼기는 0에서 1이니까 음수예요. 그죠? 음수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그죠? 다시 2번 볼게요. 마이너스 ln에 u 빼기 1.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죠? 이거 같은 경우 그래프는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지금 0에서 1 사이에 사는 거니까 0보다 크네요. 그러면 일단 이거는 후보 3번 볼게요. 3번은 2의 u 빼기 1 볼게요. 2의 u 빼기 1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요 지수함수 이렇게 되는데 u 빼기 1이 0에서 1 사이에 사는 거니까 0에서 1 사이에 사는 거니까 0에서 1 사이에 사는 거니까 뭐 그냥 얘도 그냥 애매하게 살아요. 뭐 그죠? 어디선가 살아요. 근데 0보다 큰 전체를 다 커버하진 않아요. 이것도 답이 될 수 없어요. 그죠? 4번 볼게요. 4번 보면은 2의 1 빼기 u 이거 같은 경우에도 똑같겠죠. 이것도 u가 마이너스니 죄송합니다. 요거 지금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되니까 뭐 똑같아요. 그죠? 요거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애매하게 살아요. 0에서 1 사이면은 그냥 애매하게 살아요. 0보다 큰 전체를 커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다. 답 하나밖에 없네요. 그러면 답은 2번 하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예요. 그죠? 근데 그냥 이게 맞는지 시험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맞는지 한 번만 볼게요. 그러면 x는 마이너스 ln u 빼기 1 요거를 트랜스폼을 하는 거네요. u가 유니폼 1에서 2일 때 지금 요거 1대1 대응이죠. 그러면은 공식을 써야 돼요. u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나봐요. 그죠? 그러면은 fx는 어떻게 되냐면 u 이거 x 곱하기 이거의 u의 확률 밀도 함수의 u 이걸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러면 du dx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가 나와요. 그죠? 그러면은 절대값 2의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1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의 마이너스 x고 x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방금 봤던 것 같이 요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x가 0보다 큰 구간에서 된다. 그러니까 요거는 평균이 1인 지수분포를 따른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다음에 19번 볼게요. 일단은 표를 보면은 일단은 보기를 보면은 A하고 B가 종속이냐 독립이냐 이거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 일단은 3개 다 더해 볼게요. XB가 0일 확률 같은 경우에는 0.35네요. 그 다음에 XA가 맑을 확률 이거 같은 경우에도 0.35죠. 그러면 독립이려면은 P에 A 곱하기 B가 PA, PB여야 돼요. 모든 거에 대해서. 근데 지금 볼게요. XA가 0이고 XB가 0일 확률. 교집합은 0.25죠. 0.25는 만약에 이게 0.25랑 뭐랑 비교를 해야 되냐면은 XB가 0일 확률 0.35 곱하기 XA가 0일 확률 0.35 뭐 딱 봐도 안 같죠. 그러면은 A랑 B는 XA랑 XB는 종속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번이랑 3번은 지우고, 그 다음에 2번. B도시가 흐릴 확률, B도시가 흐릴 확률 여기죠. 그러면은 0.35네요. 이것도. 그러면 2번이 맞네요. 4번 한번 볼까요? 4번도 두 확률은 종속은 맞는데, B도시에 비가 올 때, 비가 올 때, 비가 와요. 비가 올 때, A에도 비가 올 확률. A에도 비가 올 확률. 그러면은 지금 B도시가 비가 올 확률은 지금 0.2잖아요. 0.2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B도시가 비가 올 때 A도시도 비가 올 확률은 0.2분의 0.1 하게 돼서 0.5가 되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답은 2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번 볼게요. 20번 같은 경우에도 조건부 기대값인데 아까 13번 할 때 제가 조건부 기대값에서 x와 y는 요거는 y의 함수다. y의 확률 변수 y의 함수다 라는 거를 얘기를 했었는데 요 문제 가지고 이해할 수 있어요. 볼게요. 일단은 결합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졌네요. y는 kxy 제곱이고 이렇게 되고 0이고 otherwise 그럴 때 뭘 구하는 건데 일단은 근데 지금 요거 k 구하라는 거죠. 확률은 다 0 해가지고 그러면은 요 존재하는 범위부터 그려볼게요. y가 x보다 크니까 y는 x고 y는 1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돼요. 여기구나. 여기도 1 여기도 1이니까 k를 구하려면은 인테그랄 해서 dx는 0서부터 y까지고 dy는 0서부터 1까지예요. 할 때 kxy의 제곱 이게 1이 나오는 k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구해보면은 k 곱하기 인테그랄 0서부터 1까지 그 다음에 요 x색이니까 y도 빠져나갈게요. y고 그러면은 요 x만 적분하면 되죠. 그러면 2분의 1 x제곱이고 y 0 이렇게 되고 dy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k 인테그랄 0서부터 1까지 요거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y제곱이죠. 그러면 밖으로 2분의 1도 빠져나가고 y제곱이니까 y4승 dy가 1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일단 그렇게 적을게요. 그러면 2분의 k에 y4승 0부터 1까지 적분하면 5분의 1이니까 요게 1. 그러니까 k는 10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k가 10이다. k가 10이다. 그러니까 10xy 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네요. 그랬을 때 이 x제곱인데 y가 y라는 조건 하에 x제곱의 기대값을 구하래요. 그러면은 이거는 인테그랄 요 x제곱. 근데 이걸 구하려면은 지금 뭐부터 구해야 되죠? 조건부 확률부터 구해야 되죠. x가 y라는 조건 하에 확률 밀도 함수 요거부터 구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은 요거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첫 번째 뭐부터 구해야 되냐면은 요 y의 마지노럴 분포, 주변 확률 분포부터 구할게요. 그러면은 요거부터 구할게요.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구하죠? x를 싹 다 더하면 되죠. x를 싹 다 더하면 돼요. y일 때 x를 싹 다 더하면 거니까 x 같은 경우에는 0서부터 y까지 10xy 제곱 dx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5y 제곱 밖으로 빠져나가고 그러면 x제곱 적분하는 거니까 요거를 y0 이렇게 되는 거니까 5y 4승 하게 되고 y의 범위는 0에서 1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구할 수 있죠. 조건부 PDF 요거 같은 경우에는 fxy 요거 같은 경우에는 fxy 요 결합 확률 밀도 함수를
y의 주변 확률 밀도 함수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10xy 제곱인 거니까 10xy 제곱인 거니까 10xy 제곱이고 5y 4승이고 요거는 어떻게 돼요? y가 주어진 거니까 x는 0서부터 y까지 x는 0서부터 y까지 그죠? 그러면은 얘는 2하고 x, y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가 아닌 경우에는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2의 x제곱 y가 y일 때 기대값은 인테그랄 0서부터 x가 y가 y로 주어졌을 때 x가 4일 수 있는 곳은 0에서 y까지니까 0에서 y까지의 요거의 요 기대값 구하려는 요 x제곱하고 지금 뭐죠? 요거의 조건부 PDF 2x y제곱에 빼 dx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y 밖으로 빼면은 y제곱분의 2 밖으로 빼면 인테그랄 0서부터 y까지 x 3승 dx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는 이 y제곱분의 2 곱하기 4분의 1의 y 4승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은 2분의 1 y제곱이다.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